요즘에 피코 레이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요. 피코 레이저 색소를 치료하는데 정말 좋은 레이저로 알려져 있는데, 색소 중에서도 조금 난치성 색소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기미죠. 오늘은 최신 레이저인 피코 레이저가 정말 기미에 효과적인지, 어떠한 원리로 효과를 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는 대표적인 난치성 색소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색소 질환과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색이 보이는 질환이 맞기는 한데, 기미는 동시에 광노화, 일종의 노화에 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즉,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토닉만 이용해서 색소만 치료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오래 받아서 생겼던 광노화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해야지 좋아지겠죠.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밖에 호르몬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자극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를 일단 우리가 잡고 치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레이저 토닝, 나노초 토닝을 통해서 레이저를 색소를 쭉 했는데, 이럴 때 보통 말씀하시는 게 10번으로는 안 될 겁니다. 10번, 20번, 30번까지 할 겁니다 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나노초 토닝이고요. 되게 약하게 부드럽게 1064 파장대를 쓰는데, 안전하긴 한데 너무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죠. 나노초 레이저로는 아까 말했던 광노화 부분이 개선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64 나노초에다가 제네시스와 같은 진피층을 뜨겁게 해주는 방식을 이제 보통 같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피코 레이저가 어떻게 기미에 좋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피코 레이저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나노초 레이저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잘 사용하면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거 말하기 전에 먼저 햇빛에 의해서 광노화가 생기면 피부에 어떠한 변화가 보이는지 한번 보면, 제가 참고한 논문은 서울대 피부과 박경찬 교수님 논문이고요. 광노화에 의하면, 광노화는 가장 크게 UV,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계속 손상을 입게 되죠. 첫 번째, 피부 표피 밑에 있는 기점막이라고 해서 보호해주는 막이 파괴가 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깁니다. 또 그럼으로써 그 밑에 있는 진피층에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변성이 오게 되죠. 이런 변성이 오게 되면,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 변성에 의해서 다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서 멜라닌 세포로 하여금 색소를 계속 많이 만들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피코 레이저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코 레이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원통용으로 빔이 쭉 나가는 방식으로도 쏠 수 있고, 레이저가 마치 비가 내리듯이 피코 MLA 방식으로도 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점일까요? 색소 질환이면서 동시에 광노화라 그랬죠. 나노초 레이저도 요즘에 프락셔널하게 쏠 수도 있지만, 피코 레이저가 더 진정하게 나오죠. 피코 레이저를 프락셔널하게 레이저를 쏘게 되면, 옆에 한번 논문 그림 보시겠습니까? 조직 소견을 보니까 작은 구멍들이 보일 텐데요. 이것이 진피 쪽에 우리가 계획된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계획된 손상에 의해서 진피층에 새로운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만들어지죠. 광노화가 된 피부가 조금이지만 피부가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진피 환경이 개선이 되면 멜라닌 세포로 하여금 색소를 만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줄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색소가 더 잘 빠지게 되겠죠. 제가 아까 피코 레이저가 일반 레이저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는, 다른 뜻은 방금 말한 겁니다.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미 치료를 하는 것의 핵심은 MLA 방식, 프락셔널한 방식으로 표피에 있는 색소와 진피층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또 논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논문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1064 파장대의 피코 레이저를 기미 환자한테 조사했을 때 정말 기미가 좋아지는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노화가 개선되는지를 조사했던 논문인데요. 복잡하고 생략하고 바로 표를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기미가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다음 사진은 광노화가 개선됐다, 즉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피부 결이 좋아진 것을 사진에서 보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콜라겐이 늘어나니까 부가적으로 모공도 약간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제 입장에서 말하기도 민망하긴 한데, 요즘에는 한국이 더 치료를 잘하는 것 같아요. 방금 이 논문 사진 보시고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치료 전 얼굴에 기미와 피부 결이 좋지 않은 게 보일 겁니다. MLA 방식 치료 보시면 색소도 빠졌지만 피부 결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미는 토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색소도 줄여줘야 되지만 피부 결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시죠. 제 환자인데요. 치료 전, 치료 후. 이
환자는 사실 지금 6회차 정도 사진이었어요. 피부 결이 좋아지고 색소가 져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초로 나온 피코 레이저는 사실 1064 532가 아니라 75 레이저, 피코 슈어죠. 피코 슈어가 처음으로 나온 피코 레이저다 보니까 관련된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창기 때 하버드 의대 쪽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탕게티 선생님이시죠. 피코의 레이저를 MLA로 방식으로 쏘게 되면 안에 작은 구멍들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개선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좋아진다는 걸 계속 보고했던 논문인데요.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시죠. 피코 레이저라고 다 같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532 파장, 1064 파장대가 있고 755 파장대의 피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75 파장대가 색소에 대한 흡수도는 높고 혈관에 대한 흡수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색소는 정말 흡수가 잘 되고 부작용을 덜 생긴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색소 치료만 본다면, 멜라닌 색소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75 파장대가 상당히 이상적인 색소 레이저죠. 근데 문제는 뭐냐, 75 파장대를 피코 레이저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죠. 해외 레이저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75 파장대 피코 레이저는 사이노쇼의 피코 슈어밖에 없고요. 국내에서도 하나 만들긴 했는데 이게 안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파워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레이저는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7호 레이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은 60명의 아시아 여성 환자들에 대해서 피코 슈어, 7호 피코를 했는데 두 가지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닝 방식으로 하는 피코가 있었고 프락셔널 방식, MLA 방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좋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풀빔의 토닝 방식보다는 프락셔널 방식, MLA 방식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 보시면 치료 전, 치료 후 색이 잘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논문이 정말 중요한 거는 백인이 아니라 얼굴색이 좀 진한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의 피부를 대상으로 했고, 스킨 타입도 조금 진하신 분들로 했어요. 얼굴색이 진하면 레이저를 조금만 강하게 해도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상당히 좋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피코쇼 얘기하는데 7호 파장대를 이용해서 최근에 기미 치료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참 재밌는 거는 치료가 끝난 후 6개월 평가를 했어요. 6개월 평가에서 과연 재발률이 어떤가 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토닝 방식으로 했을 때는 피코쇼로 했을 때 16% 정도 재발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MLA 방식으로 했더니 약 5% 정도만 재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재발이 덜할까요? 조금 이해되시죠? 이제는 단순히 풀빔을 통해서 표피에 있는 색소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진피층을 개선을 하니 환경이 좋아지니까 색소가 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7호 파장대 피코 레이저를 사용한다면, 프락셔널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기미 이전만큼 그렇게 힘든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기미는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리 7호 피코가 좋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됩니다. 환자 스스로도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시고 얼굴을 문질러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여야 되고, 기미인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서 나이키 기미인 경우에는 레이저에도 저항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도란사민 같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선생님에 따라서는 직접 도란사민을 해당 부위에 주사할 수도 있고, 얼굴에 바르는 스티바나 아크리프와 같은 도포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치료를 잘 해주실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피코라는 레이저가 나와서 정말 좋은 도구가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기미 희망 잃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